3에서 6개월이 오픈하고 나서 딜레마에 빠지기 굉장히 쉬운 달입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하면 조금 부담스럽지. 그래서 자기가 다 하는 거야. 그런 분들은 이게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요까지만 하셔도 돼요, 사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규모가 형성돼야 되겠죠. 보통 4,500에서 5,000. 근데 이게 4,500에서 5,000이 만들어지고 뚫지를 못합니다. 왜냐? 혼자 다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매출을 더 이상 치기 싫어집니다. 매출 치자 하면 돈을 들여도 안 한다고 해. 300만 원에 치 내 피로도를 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출을 40만 원 올리면 되는 거야. 요 기준에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년에 최저임금도 오르고 요즘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고민하시는 사장님들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건비 관련된 세팅이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그전 영상들로 제가 뭐 인건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떻게 자영업을 해야 되느냐 뭐 상세하게 제가 일단은 해드린 것도 있는데, 오늘은 뭐냐면 저희 점주님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고 한 내용들인데, 이 내용이 다른 분들도 다 동일하게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 했던 상담 내용이 뭐냐면, 매출이 일단 떨어졌다. 매출이 떨어졌는데 이제 내가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 만들기도 해야 되고 뭐 발주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이 한다. 인건비도 한 500에서 600 정도 쓰고 있는데 하는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매출은 지금 원래 5,500인데 11월 달 돼가지고 한 4,500에서 4,800 정도 치는데 이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고 인원 체계는 어떻게 잡히고 있는지 제가 오늘 상담을 좀 한 2시간 동안 해드렸는데, 보통 다 이러실 거예요. 음식점을 만들게 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합니다. 보통 내가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1부터 10까지 내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보통 이게 3에서 6개월. 이 3에서 6개월이 뭐냐면 오픈하고 나서 내가 발주도 하고 요리도 만들고 인원도 땜빵 쳐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집약된 가장 많이 하는 달이에요. 일반 평균적으로 오픈하게 되면. 근데 매출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힘들어요. 뭐 처음 해서 뭐 인원을 세부적으로 세팅을 할 수도 없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 손이 모자라면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단계죠. 그래서 3에서 6개월이 오픈하고 나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기 굉장히 쉬운 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어떻게 상담을 해드렸냐면, 일단 이분은 가족에서 친척들이 오는 거예요. 친척들이 와서 하니까 이제 이게 일을 체계적으로 분담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나이가 조금 어리시니까 이거를 좀 지시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이 장사를 하는 사람 사장님들도 성향이 있습니다. 보통 한마디 두마디 하기 힘들어서 내가 직접 일을 다 한다. 그리고 내가 인원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정리를 못 한다. 그리고 내가 뭘 하면 조금 부담스럽지, 이 직원들한테. 그래서 자기가 다 하는 거야. 그런 분들은 할 말 다 못하면서 감정적으로 말고 일적인 지시적으로 못하는 분들은 이게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보통 장사를 하시게 되면 내 지인, 친인척들로 구성돼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왜냐면 직원들을 뽑아봤자 계속 나가니까 직원들의 컨트롤이나 이런 직무 체계를 잘 못하셔서 나가셔서 뭐 와이프분이나 친척분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족 구성의 이제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거기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 1에서 3개월까지는 웬만하게 힘들어도 버텨서 해준단 말이죠. 근데 이 3에서 6개월이 되면 이제 몸이 다 적응이 어느 정도 끝납니다. 자영업을 안 했던 사람들이 이 정도로 하면. 그러면 이 매장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누구나 리더는 있어야 돼요. 동업에 대한 부분이기도 해요. 어차피 3개월 때 동안은 잘 모르는 상태니까 같이 해봤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체계가 필요해요. 체계. 그리고 이 체계를 잡아주는 오너가 필요합니다. 오너가 체계를 잡아서 진행하는데, 이제 3개월이 지나면 보통 사람들이 습관이 형성돼 있고 더 편해지려고 하고 약간 이런 거죠. 그 밑에 있는 인원들이 오면 텃세 부리면서 더 편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보통 이때 이 순간에 이제 이거 좀 해달라 저거 좀 해달라 가족들이나 이제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제 마찰이 생깁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관계가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이런 원리를 하면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이 지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보통. 그래서 이게 3에서 6개월쯤에 거의 보통 일어나는데, 그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동업자들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정확한 오너와 정확한 직무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타게 하려면 보통 이런 체계로 들어가고 이걸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정확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계속 장사를 하게 되면은 반복적인 일이 되니까 이런 것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오너가 체계를 잡아줘야 되는데, 보통 음식점 같은 경우는 오너는 제일 적게 해야 됩니다. 음식 조리를. 왜냐면 발주도 하지, 식자재도 계속 원가 절감하려고 하지, 그다음 수익성도 봐야 되지, 홍보 마케팅도 해야 되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보이는 일만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너에 대해서 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면은 이거를 직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거나, 또는 몰라도 알아서 잘 흘러가게끔 해준다거나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하시던 분들은 똑같이 직원이 하는 것처럼만 해요. 그냥 문 열고 결제하고 발주하고 음식 만드는 것처럼. 근데 이 오너라는 거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작은 음식점도 그 음식점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그 나아가는 방향성의 효율성과 그 다음에 시스템을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음식만 만드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데, 오너 같은 경우는 직원에게 분업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게. 그래서 오너가 원래 발주, 조리, 위생 청소, 마케팅, 세금 처리, 재무 처리, 손님 응대, CS 저는 보통 다 하죠. 보통 낮은 매출일수록 더 많이 다 하죠. 그러면 자, 여기서 직원들한테 제가 떼줄 수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발주 떼줄 수 있어요. 조리 떼줄 수 있죠. 위생 떼줄 수 있어요. 마케팅은 지금 떼줄 수가 없어. 세금도 떼줄 수가 없죠. 재무도 떼줄 수가 없죠. 고객 서비스 CS 떼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이 마케팅과 세금, 재무, 돈을 흘리고 순환되는 거에서 신경을 쓰면서 매출을 올려주면서
그다음에 인원 배치, 인사까지 개입이 들어가면서 요까지만 하셔도 돼요, 사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규모가 형성돼야 되겠죠. 보통 4,500에서 5,000, 음식점 같은 거 요즘 시대 요 정도가 되면 요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4,500에서 5,000이 만들어지고 뚫지를 못합니다. 왜냐? 이거 다 하니까. 이거 다 하고 매출을 더 올리려 하면 사람은 한 명인데 이 여러 가지 일을 다 못해요. 5천은 작은 매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분업화가 형성이 되어야 매출을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 내 뇌를 비워줘야 된다. 우리 사장님들은. 일단 분업화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분업화에는 A, B, C가 있죠. 보통은 A, B만 있다고 하더라도 A, B를 이 5개 중에 3개, 2개 이렇게 나눠주는 게 분업화예요. 자 보세요. 원래 사장 하나는 1, 2, 3, 4, 5, 6, 7, 8개를 관리를 했다면 사장님은 일단 다 하면서 만들었잖아. 이제 이 친구는 3개라니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분업화가 돼서 얘는 이걸 맡으면서 더 잘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더 잘하게끔 개발을 시켜야 돼요. 그다음 B 같은 경우도 2개만 하니까 더 낫겠죠. 그럼 나는 8개를 하다가 이제 3개, 2개만 하게 되니까 더 잘 되죠. 여기서 킥포인트는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남는 시간을 내가 놀고 먹을 수가 있어. 사장님들은 나태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처음대로. 처음부터 8개 다 하시는 게 나아요. 나머지 비어있는 것 중에 요 정도 퍼센트를 다시 채워줘야 돼. 다른 일들로. 요 마케팅, 세금, 재무, 인사들을 더 전문적으로 올려줘야 돼요. 그 중에 이 마케팅은 굉장히 어려우면서 복합적이란 말이죠. 마케팅과 재무와 인사와 세금은 결부돼 있단 말이에요. 결부돼 있어, 이게. 돈을 예산을 형성하고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사람을 많이 고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로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속 가능성이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혼자 다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5천만 원에서 이걸 다 하려고 하면 매출을 더 이상 치기 싫어집니다. 이 정도까지 해서 8개를 다 하고 있다는 거는 매출 치자 하면 돈을 들여도 안 한다고 해. 아 너무 싫어요. 해야 되는데 힘들어. 이제 매출이 떨어지면 매출 떨어지는데 지는데 무쇠가 돼. 지는데 무쇠. 지는 데만 얘기를 해. 저도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면 매출이 떨어질 때 인원을 더 뽑고 마케팅을 같이 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라인을 올라가줘야 내가 더 성장이 일어난다. 자, 업무 분업화되면 일단 첫 번째 비용이 늘겠죠. A, B에서 A, B, C가 되니까. 그죠? 요 인원이 비용 증대가 일어나죠. 네. 그렇죠? 그럼 보통 이게 3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풀로 근무를 하다가 A, B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이게 사장님이에요. 그죠? 근데 A, B, C로 들어가면 이제 매출이 올라간다는 기준이라. 그럼 이제 C가 사장이라. 근데 이거는 반 알바야. 하루 5시간 근무. 그럼 이제 A만 더 뽑으면 돼요. 300만 원 추가야. 그죠? 네. 300만 원어치 내 피로도를 산 거예요. 매출이 그대로라고 치면. 그럼 이제 여기서 그냥 사람을 뽑아서 매출이 떨어지는데 비용만 늘어나겠네 라는 게 들어가. 그럼 이제 두 번째, 매출을 올려준다. 저 300만 원을 커버할 수 있는 매출 정도는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보통 인건비는 20% 정도 잡습니다. 프로토라 하더라도. 네. 그러면 300만 원에 뭐 1000만 원이면 30%고 한 1300만 원 정도라고 잡죠. 보통 20에서 25% 잡으면. 내가 피로도를 또 산 것도 있으니까. 네네. 똑같이 수익률을 잡으면서 비용을 상계 처리하면서 들어가려면 최소 매출을 12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올려줘야 된다. 1200만 원을 나누기 30을 하면 얼마일까요? 하루에 40만 원을 음식에 대한 매출을 올려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보통 2명이서 80만 원을 친다고 치죠. ABC 하면 한 120만 원을 쳐야 되겠죠, 이제. 그죠? 40만 원 올리기 쉽습니까? 라고 댓글이 달릴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일해야 돼요. 근데 40만 원 올려주면 5시간 일하면서 이때 일하는 거랑 똑같이 일할 수 있어요. 이게 ABC였을 때 ABCD를 하는 거랑 똑같아. 네. 모듈은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40만 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루에 10시간, 11시, 12시간씩 일을 했으면 5시간이면 하루에 7시간을 버는 것이다. 7시간을 벌면 30일이면 얼마인가요? 210시간. 네. 210시간을 10개월 하면 2100시간. 그죠? 10개월간에 2100시간에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출을 40만 원 올리면 되는 거야. 이 기준에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